자,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중학교 시험이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고등부 공부를 좀 빡세게 달려볼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첫날이고 빠진 사람도 좀 많고 해가지고 좀 천천히 갈 건데 일단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부터 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목표점을 딱 잡고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일단 우리 그 전에 쓰던 교재 있죠? 그 전에 쓰던 교재 날선유형 스타트로 일단 계속 진도는 진행할 겁니다. 날선유형 스타트로 진도는 계속 진행을 하고요. 진도 계속 진행하고 얘는 이제 그 하루 수업씩 일일 수업씩 그 책에 있는 개념이 있지, 그지? 개념 1번, 2번 이렇게 있잖아, 그지? 개념을 한 5개에서 6개 정도까지만 진도를 나갈 거예요. 5개에서 6개 정도 진도 나갈 건데 이 정도로 해서 꾸준히 페이스를 진행하면은 우리 날선유형 스타트는 언제 마치냐면은 12월 첫째 주에 이제 다 마치게 돼. 알겠어요? 12월 첫째 주에 마치게 되는데 개념 5개, 6개 정도가 이게 좀 쉬운 파트는 좀 쉽게 넘어가는데 어려운 파트는 좀 어려워.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씩 분량 조절을 할 거예요. 알겠죠? 좀 어려운 파트는 5개 할 거고 좀 쉬운 파트는 6개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할 거다. 그래서 얘는 이제 12월 첫 주에 마감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부교재로 베이직센이 있잖아요. 그죠? 베이직센이 있는데, 베이직센 수학상이 있는데, 자, 날선유형 스타트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풀어봤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되게 쉬운 책이야. 굉장히 쉬운 책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날선유형 스타트를 우리가 이제 100% 이해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수학 시험 보면은 30점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30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약간씩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복습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날선유형 베이직센 수학상으로 이제 얘는 당분간 이제 숙제 교재로 나갈 거예요. 숙제 교재. 일단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근데 날선유형 스타트에서 안 배웠던 내용들이 베이직센에 나오는 게 있거든. 요것들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책은 항상 2권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알겠죠? 요 개념 다 끝나고 시간 좀 나오면 베이직센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요 날선유형 스타트 할 때 안 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이런 거 이제 베이직센 할 때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거 추가 설명 들으면서 선생님이 일주 단위로 이제 숙제를 줄 거고 이 숙제 체크는 토요일 날 이제 숙제 체크를 해줄 거예요. 토요일 날 숙제 체크를 해서 이때 모르는 문제 질문 받고 그다음에 숙제 다 못하는 사람은 나만 숙제 다 풀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숙제 제대로 공부했나 안 했나 테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테스트도 합격해야 되고 그렇게 이제 토요일 날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클린 시간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이제 날선유형 스타트 이제 수학상 요거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뭐라 나면은 여러분들이 베이직센으로 앞에서부터 쭉 복습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베이직센 날선유형 스타트를 완벽하게 하면은 우리는 5등급을 받을 수 있고요. 베이직센을 완벽하게 하면은 그래도 4등급 정도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몇 등급이 돼야겠어요? 우리의 목표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이름 있는 대학에 가겠다라고 하면은 최소 3등급은 맞아줘야 돼요. 3등급이 일단 대학 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4등급 정도 되면 이제 솔직히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4등급 받고 가서 대학을 가잖아. 물론 이제 내가 나중에 입시 전략을 잘 짜가지고 내 실력보다 좀 더 높은 학교에 갔어. 그러면은 뭐 괜찮은데 보통 일반적으로 4등급 때 중후반대가 대학을 간다고 치면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등록금을 헛쓰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대학 가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3등급이 우리의 목표고 그럼 3등급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교재를 마스터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개념 원리 RPM 정도 개념 원리 RPM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마스터할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3등급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선유형 스타트 마치면은 베이직센으로 이제 숙제 교재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개념 원리 RPM으로 수학상 진도를 계속 이제 진행을 좀 더 나갈 거예요. 진행을 나갈 건데 선생님이 약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 따라올지 모르겠는데
선형 스타트를 다 하고 바로 수학하로 넘어갈까 아니면은 수학상을 한번 복습을 더 할까? 이게 약간 고민이긴 한데 고민을 열심히 선생님이 해본 결과 수학상을 한번 더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수학상이 탄탄하면 수학하부터는 쉬워요. 네. 수학상이 탄탄하지 않으면 수학하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수학하에서 배우는 내용,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데 문제가 언제 어렵게 나오냐면 수학상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문제가 짬뽕돼서 나올 때 어렵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상의 기초를 굉장히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개념을 FM으로 수학상 복습을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3월 달까지 요 책 3권을 2월 말까지 책 3권을 다 마무리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표가 된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좀 널널하다고 놀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누가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가서 좀 널널하게 편하게 공부하면서도 성적 잘 나올 거냐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도 따라가기 급해가지고 힘들면서 공부할 거냐 이 차이가 생기게 돼요. 네, 이번 방학 때 선생님이 숙제도 좀 많이 내줄 거고 진도도 좀 빨리 나갈 거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 개념 5개, 6개 일주일에 한 번만 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일주일에 어떻게 된 거야? 2개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업량이 2배가 되는 거예요. 숙제량도 2배가 되고. 네. 게다가 숙제 교재도 있지, 그지? 네. 이렇게 이제 좀 공부량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뭐 수업 관련해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질문할 거 있다면 질문 한번 해볼까? 궁금한 거 있다. 또는 없어요? 네. 그럼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생길 수도 있으니까 궁금한 거 생기면 그때 이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76페이지 펼쳐가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진도를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결석자가 많은 관계로 조금 진도는 그래도 나갈 때까지 나가야겠지. 네. 자, 오늘부터 배울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도 고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거는 1차 방정식 배웠고 2차 방정식 배웠지, 그치? 그럼 고차는 뭐냐? 3차부터야, 3차부터. 고차라는 거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뜻해요. 3차 이상. 고차 방정식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뜻하고, 자, 3차 이상부터 이제 풀 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한번 볼까? 2차 방정식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보자. 2차 방정식을 푼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다라는 2차 방정식을 푼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게 첫 번째로 뭐였지? 인수분해라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인수분해라는 방법을 썼고 두 번째로는 무슨 방법을 썼어요? 근해 공식을 썼죠. 근해 공식 암기하고 있었잖아. 그지? 네, 근해 공식이 있었는데 자, 인수분해의 원리부터 생각해보자. 인수분해의 원리는 뭐냐면은 자, 어떤 두 개의 식을 곱해서 0이 됐을 때 A랑 B랑 곱해서 0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이런 상황이랑 똑같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요거를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x-2랑 x-3의 곱이 0이다 이렇게 인수분을 해가지고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x가 2거나 또는 x가 3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있었어. 근해 공식은 말 그대로 뭐예요? 공식 외워서 이 개수들 집어넣으면 바로 근이 튀어나오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었는데. 자, 3차 이상의 방정식부터는 우리가 어떤 방법만 쓸 거냐면은 인수분해라는 방법만 쓸 겁니다. 왜냐면은 근해 공식이 3차나 4차는 근해 공식이 있어요. 네, 근데 3차만 돼도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진짜 복잡해요. 대학교 가서도 이거 배우는 건 수학과 아니면 거의 배울 일이 없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근해 공식은 안 배울 거예요. 근해 공식 안 배우고 게다가 5차 이상은 아예 근해 공식 자체가 없습니다. 5차 이상은 아예 근해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로만 푸는 것들만 이제 배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만 배운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겠어요?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자,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자 우리 배운 지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무슨 방법을 쓴다? 인수정리라는 방법을 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까먹었을 테니까 다시 한번 문제 예제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거기 77종 메뉴에 보면은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x 세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은 0. 요런 이제 3차 방정식 고차죠, 그죠? 네, 고차 방정식 인수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이제 뭐냐 이걸 이제 찾아볼 건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뭐만 쓸 거야? 인수분해라는 방법만 쓴다 그랬어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인수정리라는 방법을 쓴다 그랬어. 자 인수정리가 뭐였냐? 자 인수정리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어떤 다항식 px에 대하여 다항식 px에 대하여 pa가 0이면 px는 뭐를 인수로 가진다? x-a를 인수로 가진다. 요게 인수 정리였습니다. 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여기 x가 들어갈 자리에 내가 1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x가 들어갈 자리에 1을 대입하면 값이 얼마가 나오죠? 0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1 빼기 4 더하기 1 더하기 6. 안 나오네? 안 나오네? 1 넣으면 안 나오구나. 뭘 넣으면 0 나오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식을 내가 px라는 이런 식으로 놓고 x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봤어.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4 마이너스 1 더하기 6인데 얘가 이제 0이 딱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은 이 다항식 px는 뭘 반드시 인수로 가진다?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수로 가진다. 그죠? 네. 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인수정리는 원래 어디서부터 나온 거였어? 나머지 정리부터 나온 거였습니다.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랑 인수정리는 항상 쌍으로 외워둬야 되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 나머지 정리는 뭐였어요? 다항식 어떤 px를 1차식 x-a로 나눈 나머지는 뭐다? 나눈 나머지가 바로 pa다. 이 내용이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자, px를 x-a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a는 bq 더하기 r을 썼을 때 이 식은 무슨 식이야? 이 식은 항등식이란 말이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란 말이에요. 얘를 풀어헤치면 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어떤 x값을 대입해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럼 x자리에 a를 대입해보자고. x자리에 a를 대입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PA 값이 뭐가 되는 거야? 0 곱하기 Q는 무조건 0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나머지 R 값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치? 네. 그래서 이게 나머지 정리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어떤 A를 대입했는데 그게 0이 되면은 X-A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없으면 PX라는 게 X-A 곱하기 몫이라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더하기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x-a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자,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px는 x 더하기를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선생님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해 보면 너무 헷갈리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이 대입하는 숫자의 후보군이 있다 그랬어요. 후보군이 뭐였죠? 요 상수항의 약수, 그지? 네, 이 녀석의 약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들 중에서 작은 숫자부터 대입하다 보면은 무조건 튀어나온다 그랬어.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맨 처음에 6의 약수는 1, 2, 3, 6 4개가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것 중에서 1 대입해봤더니 안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대입해봤더니 되네. 이렇게 해서 하나 찾아낸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 다항식을 x 더하기 1로 나눈 못과 나머지를 찾는 방법은 뭐였어요?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썼었지. 조립제법 뭐였죠? 요 개수들을 일단 차례대로 떼서 써주고, 개수들을 떼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적어주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였죠, 그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더해서 내려주면 0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게 나머지고 요게 뭐였어? 몫이었잖아. 따라서 다항식 px를 내가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 더하기 1로 나왔을 때 몫이 뭐가 된다?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내준 거예요. 자, 근데 요 녀석이 또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되죠? 예.
곱해서 6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숫자는 뭐랑 뭐가 있어? 2랑 3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녀석은 인수분해를 뒤에 것까지 마저 해주면은 얘는 x-2랑 x-3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돼버리겠어요. 그죠? 따라서 요 px를 내가 인수분해를 최종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방정식이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붙어 있는 거야? 는 0이 붙어 있는 거예요. 는 0이 붙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두 개 곱해서 0이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럼 세 개 곱해서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a, b, c까지 곱해서 0이면은 얘랑 똑같은 얘기는 뭐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x 더하기 1이 0이거나 아니면 x 빼기 2가 0이거나 x 빼기 3이 0이거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니까 근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3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따라서 x 값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되거나 또는 3이 된다. 이렇게 근이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3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요? 3개예요 기본적으로. 네. 왜? 1차식 3개가 곱해질 테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인수정리랑 나무정리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책에다가 기억나도 다시 한번 정리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 여기 77쪽 위에다가 정리해줍시다. 정리 다 한 사람은 42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 적은 사람은 42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네? 저 연필을 두고. 어? 연필 두고. 연필 두고 왔어요? 지우개님이? 네. 네.
자, 한번 42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이제 3차 방정식이에요. 제일 높은 차수가 x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푼다? 인수분해 내서 푼다. 근데 고차식 인수분해 어떻게 한다? 인수정리 쓴다. 인수정리가 뭐야? 이 상수항의 약수에서 대입해가지고 0 되는 값을 먼저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상수항이 2니까 2의 약수는 1과 2 두 개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인 값들을 대입해보면서 이제 0 되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면 돼. 자, 먼저 1 대입해보니까 딱 0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1 나오니까 0 되네. 그럼 이제 1로 조립제가 없어서 못 가는 나머지를 찾아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럼 3차항의 개수 1이고요. 자, 여기 2차항이 안 보이니까 2차항의 개수 0을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항 개수 1, 상수항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1로 조립제법을 이렇게 써줄게요. 자,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려주면 여기 0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x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은 x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어요. 일단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 부분이 인수분해가 더 안 돼. 지금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1이 되는 숫자가 안 보인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는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x-1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곱한 게 0이니까 그럼 x-1이 0이거나 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는 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이 녀석이 0이 된 x값은 1이에요. 그죠? 그럼 x는 1이거나 또는 자,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써야 돼? 근해 공식을 써주면 되겠어요. 자, 근해 공식 써주면 어떻게 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7이 된다. 자,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줘요? 허수죠. 네, i를 갖다 써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7 i구나. 이렇게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시 답은 3개긴 3개예요. 근은 3개지. 1,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i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i 이게 3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2개는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허근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된다고 쫄지 말고요. 2차 방정식 우리가 푸는 법 다 배웠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7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78페이지. 자, 공통 부분이 있는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도 역시 고차니까 뭘 해주면 돼? 인수분해를 잘 해주면 돼요. 네, 인수분해를 잘 해주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대입해서 0 되는 값 찾는 그런 거는 인수정리랑 똑같이 풀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형태가 약간 벗어난 것들 우리가 예전에 인수분해 배울 때 조금 어려운 형태의 녀석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4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을 배울 겁니다. 3가지 유형을 배울 건데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일단 인수정리형 그러니까 앞에서 써먹었던 거 인수정리를 써먹어가지고 풀어준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복 2차식형 짝수차만 있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공통부분 치환형 공통부분 치환형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은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4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볼 거야. 자, 그 인수정리형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앞에 이제 77페이지 다시 넘어가 볼까? 여기 다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424번이랑 425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이제 4차 방정식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거기 424번 문제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다가 42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면은 자, x 4제곱 빼기 7x 424번 좀 쉽네? 425번으로 갑시다. 어려운 걸로 풀어줘야겠다. 자, 425번 문제 봅시다. 425번 문제. 자, x 4제곱 빼기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7x 빼기 6은 0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 자, 그럼 역시 얘들 일단 형태가 뭐 딱히 눈에 띄는 형태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풀면 돼요. 뭐야? 대입해서 0 된 값부터 찾아.
자, 유기함수 중에서 이제 1부터 대입해보자. 1 대입하면 0 나오나요? 1 대입하면 0 안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떠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네요, 그죠? 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조립표를 먼저 써줄 거야. 자, 11, 마이너 1, 마7, 마6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1로 조립표법을 써줄 겁니다. 자, 그럼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려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저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이 식은 일단 x 더하기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3차식이죠?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이제 일단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가 아직도 몇 차식이야? 아직도 3차식이야. 아직도 고차요. 그럼 뭘 해주면 돼? 한 번 더 인수분해를 써주면 돼. 자, 역시 유기학 수준에서 대입해서 0 되는 값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2대입 시켜주면 되네요, 그죠? 2대입 시켜주면 0 나온다. 위에서 대입했던 값은 다시 안 해봐도 돼 보통. 네. 자, 그러면은 2대입하면 되니까 여기 계속 마침 써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 연달아서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이거 2로 또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려주면 나눠 떨어진 거 확인되죠, 그죠? 네, 따라서 이 녀석은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2와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요번 인수분해가 더 돼, 안 돼? 안 되지. 곱해 3대곱 더해서 2된 숫자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얘는 근의 공식 써서 풀면 되고 여기는 그냥 근을 써주면 되겠다. 따라서 답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는 2거나 또는 자, 이 녀석은 이제 근의 공식을 써줘야 되니까 자, x 앞에서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봅시다. 짝수 공식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루트 2i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죠? 짝수 공식 기억나나요? 짝수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b 다시 x 더하기 c는 0 있을 때 x 값이 어떻게 된다?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빼기 ac다. 요 공식이었어요. 네. 공식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두고 짝수 공식은 가끔 요 앞에 개수가 1일 때 분모가 안 생겨도 굉장히 쉽게 풀리는 녀석이거든. 네, 그래서 요거 갖다가 여기 그럼 b 다시 해당된 게 뭐예요? 지금 1이잖아요, 그죠? 요거 갖다가 요 공식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짝수 공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쓸 거라서 숙달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 연습해줘야 돼요. 많이 나옵니다. 자, 어때요? 4차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인수정리형은 똑같아요. 중간에 뭐만 다른 거야?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그냥. 3차식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똑같이 인수정리 적용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인수정리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25번으로 인수정리형을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요거는 지울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복 2차식형을 봅시다. 복 2차식형. 복 2차식이란 건 뭐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짝수차만 있는 거예요. 다항식이 짝수차만 존재하는 건데 얘도 이제 풀이가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복 2차식도 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일단 쉬운 형태부터 한번 보자. 쉬운 형태. 자, 먼저 거기 위에 예제에 있는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형태를 보면은 x 4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2는 0이다. 이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 이런 방정식 풀어보면은 자, 얘는 지금 어때? 4차, 2차 이렇게 상수 이렇게 홀 수가 없어요. 차수가. 자,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일단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을 한번 시켜봐.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시켜보면은 어떻게 돼요? 대문자 x의 제곱 빼기 3 곱하기 대문자 x 더하기 2는 얼마?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럼 이건 인수분해가 돼.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대문자 x 빼기 1과 대문자 x 빼기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따라서 대문자 x 값이 1 또는 대문자 x 값이 2가 됩니다. 그럼 대문자 x의 정체가 소문자 x의 제곱이었으니까 소문자 x 제곱이 1이거나 또는 소문자 x 제곱이 2가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은 x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1이면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x제곱 값이 2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근이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푸는 보기 2차식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얘는 쉬운 건데, 근데 얘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요거 이제 보자. 요거는 몇 번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볼 거냐면은 여러분들 429번 문제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29번 문제. 자, 역시 인수분해 우리 옛날에 했던 건데 여러분들 기억이 멀리 나가 있을 뿐이야. 자, 이 녀석은 이제 저거랑 다른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시켰다고 해보자.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시켜주면은 여기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안 돼. 곱해서 1되고 더해서 1되는 게 안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얘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치환을 했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선생님이 썼던 방법이 뭐였냐면은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그대로 냅두고 가운데 거를 변형시켜서 뭘 만들어준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x 4제곱과 1이 있으면 여기 x제곱 개수가 얼마가 돼야 완전 제곱식이 될까 생각해 보면은 플러스 2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반의 제곱이 요게 되면 되니까.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멀쩡하던 요 식이 이렇게 바뀔 수가 없잖아. 똑같은 식이 되려면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x제곱을 빼줘야겠죠. 그죠?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은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란 말이야. 따라서 얘는 x제곱 더하기 1 전체 1제곱 빼기 x제곱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여기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가 보이죠. 그죠?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는 0 이렇게 되고, 각각을 내림차순으로 좀 이쁘게 정리해주면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2차 방정식이 결국 두 개가 된 거야. 요거 두 개 곱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0이거나 아니면 요 녀석이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거나 또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각각은 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써주면 되겠어요? 근해 공식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근해 공식 써주면은 x는 뭐가 돼?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니까 여기 더하기인데 b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럼 루트 3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지? 예.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 x는 2분의 자 마이너스 b니까 여기가 1이 되고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역시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얘도 루트 3 i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 그래서 근 역시 몇 개가 나와? 4개가 나와. 자, 근데 이제 요 두 번째 형태가 좀 어려운 형태죠, 그죠? 예, 인수분해 안 된 형태. 이건 어떻게 해준다?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줘? 가운데 숫자를 변환시켜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그럼 여기 맞춰준 만큼 빼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가 나오게 되고 보통은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429번에다 필기 한번 해두고 풀이 과정. 예, 필기 한번 해두고 자, 넘어갑시다. 근데 저거 옛날에 인수분해 할 때 배웠던 거 기억나나? 얘들아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부분 치환 형태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필기가 있나? 네, 공통부분 치환 형태입니다. 자, 공통부분 치환 형태도 이제 크게 보면 문제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얘도 일단 어떤 거냐면 공통부분이 눈에 딱 보이는 경우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주면은 첫 번째로 공통부분이 눈에 보이는 경우, 공통부분이 눈에 보이는 경우, 눈에 보이는 경우는 바로 치환해주면 돼요. 근데 두 번째 공통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 요 경우가 이제 좀 어려운데 요것도 실은 예전에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문제 보면서 해볼까. 자, 먼저 보이는 케이스 먼저 한번 해볼까요? 보이는 케이스는 거기 위에 78쪽 위에 두 번째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보자. x제곱 더하기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3배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2는 0 얘를 풀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 얘는 2차식을 제곱했으니까 4차 방정식은 맞아, 그지? 근데 형태를 보니까 x제곱 더하기 1이 뭉텅이로 돼서 돌아다니는 게 보이잖아, 그지? 이런 거는 바로 뭘 해주면 된다? 치환해주면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x제곱 더하기 1을 내가 대문자 x로 치환을 시켜주면은 대문자 x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대문자 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그럼 인수분해가 돼요. 대문자 x 더하기 1, 대문자 x 더하기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럼 곱해서 0 되는 거는 대문자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대문자 x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대문자 x의 정체는 소문자 x제곱 더하기 1이었으니까 x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로 써야 되는데 바꿔 씁시다. 그냥 지우기 귀찮으니까 얘를 이거에 쓰고 얘를 여기다 쓰자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x제곱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x제곱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뭐냐? 허수예요. 그죠? 원래 보통은 실수면 제곱해서 양수 나야 되잖아. 근데 제곱해서 음수 났으니까 이거 허수야. 그럼 x는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예. 그죠? 그냥 루트 3i 아니고 왜? 마이너스도 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그죠? 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그럼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답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눈에 딱 치환 형태가 보이는 거니까 되게 쉬운데, 자, 근데 눈에 치환 형태가 안 보이는 문제 한번 볼까? 안 보이는 문제가 밑에 없네?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뭐 뒤에 넘어가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뒤에 넘어가도 없네요. 그럼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필기를 한번 해보자. 자,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눈에 잘 안 보이는 형태, 눈에 안 보이는 형태를 보면은 요런 문제예요. 보자. 숫자로 어떻게 하면 되나. 요런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요런 방정식. 자, 지금 얘는 보니까 어때요? 지금 x-1, x-3, x-3 곱한 다음에 24를 뺀 게 0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1차식이 몇 개 곱해졌어? 4개 곱해졌으니까 4차식 맞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거 다 정리시켜서 풀라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귀찮지, 그지? 너무너무 귀찮은데 얘는 요거 두 개씩 잘 묶어주면 공통부분이 나오게 묶을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묶어주면 돼요? 요렇게 묶고, 그죠? 예, 요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죠? 요거 중학교 때도 아마 문제 나왔을 텐데. 자, 그래서 요렇게 두 개 먼저 묶어서 계산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좀 써볼까?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요거 두 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 빼기 24는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여기 x제곱 빼기 5x가 이제 반복되니까 얘를 이제 치환시켜서 풀어주면 되겠어. 자, 그럼 얘는 대문자 x 더하기 4랑 대문자 x 더하기 6 곱한 다음에 24를 빼준 게 0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되니까, 그럼 얘는 대문자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4 빼기 14 해주니까 0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대문자 x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0이거나 또는 대문자 x 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럼 대문자 x를 다시 소문자 x로 고쳐주면 돼. x제곱 빼기 5x였으니까
x제곱 빼기 5x가 0이거나 또는 x제곱 빼기 5x가 마이너스 10이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인수분해주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5는 0 되니까 x 값이 0이거나 또는 5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올 거고, 자, 이 녀석은 이항시켜서 계산해 보면은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뭘 써주면 되겠어? 근해 공식을 써주면 되겠지? 쪼그니까 여기다 쓸게. 근해 공식 써주면 x는 어떻게 되나? 2분의 5 얼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니까 25에다가 40 빼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죠, 그죠? 네, 마이너스 15니까 15i. 얘는 루트 15i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공통 부분이 보이면 보이는 대로 이제 치환해서 풀어주면 되고, 안 보이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치환해주면 되고, 이런 녀석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여기 이제 4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딱히 어려운 부분 있나요 혹시? 요거 이해 잘 안 된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잘 됐으면은 소리 너무 열심히 좋은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많이 감미롭죠? 전보다 더 감미로워진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넘어가서 상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보도록 하자.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상반 방정식이라는 거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형태야. 네, 독특한 형태인데 어떻게 독특한 형태냐? 라면은 자, 79쪽에 메뉴에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보자. 79쪽 메뉴에 있는 예제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이런 4차 방정식이 있어요. x 4제곱 더하기 5x 세제곱 빼기 4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정식인데 일단 한번 보자. 일단 우리가 4차 방정식 푸는 제일 기본 형태는 인수정리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해서 0 되는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는데 상수항이 1이니까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대입해볼 게 없어. 근데 1 대입해봐도 0이 안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이 안 나와요, 얘는. 그죠? 네. 그럼 이제 뭐 공통부분 치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보기차식은 아니잖아, 그치? 그럼 공통부분 치환인가? 보니까 공통부분이 없어. 공통부분이 없어요. 근데 풀라고 또 문제가 나왔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문제에 숨겨진 어떤 특수한 형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거 잘 보자. 이 항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자, 5개의 양이 요 제일 가운데 양, 요 가운데 양을 기준으로 요렇게 2개가 개수가 지금 똑같고요, 숫자가. 그 다음에 요렇게 2개가 또 숫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개수들이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야. 요런 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상반 방정식이라 그래요. 알겠죠? 네. 거기에는 이제 개수가 대칭의 4차 방정식이라고 나와있는데 요런 형태식을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 상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 용어를 여러분이 좀 적어두자. 이제 79쪽 위에 개수가 대칭의 4차 방정식, 그게 바로 뭐다? 상반 방정식이란 거예요. 그래서 상반 방정식이 뭐야?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의 개수가 똑같이 대칭 형태를 띈 녀석입니다. 자, 이런 녀석은 이제 우리가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자, 어떻게 푸냐고 보자. 먼저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볼 거예요. 양변을 요 가운데 양 있잖아, 가운데 양. 요 가운데 양인 x제곱으로 나눌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x값이 0은 아니에요. x 대신 0 대입하면 이게 0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맨 끝에 1이 남으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0은 아니거든. 우리가 수학에서 0으로 나누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나눌 때는, 미지수로 나눌 때는 나누어주는 게 0인지 아닌지를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나눠야 돼. 근데 얘는 x가 0이라 그러면 이 식이 말이 안 되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0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안심하고 x제곱으로 나눠보자, 이런 겁니다. 자, 나눠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더하기 5x 빼기 4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위에서 개수가 똑같은 녀석도 있었지?
그것들끼리 묶어볼 거야. 자, 그래서 뭐랑 뭐냐? x제곱이랑 x제곱분의 1이랑 묶어보고 5x랑 x분의 5랑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걸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5x랑 x분의 5는 5로 묶어줄 수가 있죠. 5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빼기 4는 0 이렇게 이제 남게 되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중요한 곱셈 공식 하나를 떠올려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 녀석은 x 더하기 x분의 1로 표현이 된단 말이야.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에다가 2를 빼준 거였죠. 이거 기억나나요? 요거. 자, 요 관계식을 이용해주면은 요 관계식을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시켜보는 거야. 대입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럼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빼기 2 더하기 5배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4는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공통 부분이 보입니다. 뭐가 공통 부분이지?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공통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치환해서 푸는 거야, 이제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녀석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얘를 치환을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치환해서 식을 여기다 이제 써볼게. 치환해서 식 써보면은 대문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 곱하기 대문자 x 5 곱하기 대문자 x 그 다음에 빼기 4 합하게해주고 빼기 6은 0 이렇게 이제 써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이수분해가 된다. 곱해서 마이너스 되고 더해서 5가 되는 녀석은 6과 1에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대문자 x 더하기 6 그 다음에 대문자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문자 x 더하기 6이 0이거나 또는 대문자 x 빼기 1이 0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식으로 나뉘게 되겠지, 그렇지? 두 가지가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대문자 x 자리에 다시 원래식 소문자 x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소문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되고요. 얘는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1은 0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거 분수 있어서 귀찮으니까 양변에 x를 곱합시다. 다시 양변에 x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보는 거야. 양변에 x를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6x인데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자. 요렇게 되겠죠, 그죠? 얘도 양변에 x 곱해주면은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죠? 곱한 다음에 내림차순 정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돼요? 깔끔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게 되겠어, 그지? 자, 그럼 요걸 이제 풀어주면은 얘는 x 앞에 계속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여기 8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이제 근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 자, 이쪽은 우리 아까 전에도 풀었지만은 2분의 1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의 세제가 1 빼기 4 하면 3이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루트 3 i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네. 상반방정식 조금 풀이가 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일단 상반방정식이 뭐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좌우대칭 형태 방정식을 상반방정식이라고 한다. 풀이 방법은 뭐다? 일단 가운데, 제일 가운데 차수로 나눠주세요.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가 똑같은 것들끼리 묶어준다. 그리고 나서 여기 빨간색으로 쓴 공식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에다가 1을 빼준 거다. 이 공식을 적용해 써보면은 공통 부분이 튀어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통 부분이 튀어나오니까 걔를 치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원래 x 자리에 다시 x 더하기 x분의 1 넣어주고 그럼 분모가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양변에 똑같이 분모 x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분모 없애주고 그 다음에 근해 공식으로 각각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조금 복잡해요. 요건 연습 한번 하고 가자, 여러분들. 자, 433번 문제. 434번 문제. 434번 문제로 요거 똑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 풀어봤나? 아직 좀 풀고 있는 중인가? 시간 조금 더 줄게 그럼. 자, 예,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요령 똑같이 해가지고 선생님 풀어볼 테니까 틀린 거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예.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줘요? 자, 상반 방정식으로 확인을 먼저 해봐야 돼.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개수들이 똑같죠, 그죠? 아, 얘는 상반이구나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요 가운데 x제곱으로 양변을 일단 나눠줍시다. 나눠주면은 x제곱 빼기 2x 빼기 1 빼기 얘는 x제곱으로 나눠주면 x분의 2 더하기 얘는 x제곱으로 나눠주면 x제곱분의 1은 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볼 거야. 개수가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자,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2가 공통인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은 또 x 더하기 x분의 1 형태 나오고 빼기 1은 0 이렇게 되고. 자, 이 녀석이 어떻게 돼? x 더하기 x분의 1 전체의 제곱에다 2를 빼준 거였잖아, 그지? 빼기 2는 여기 마이너스 2랑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3으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그대로 이렇게 이제 써줍시다. 자, 그럼 이제 치환이 되잖아요, 그죠? 예, 치환해도 되고, 좀 익숙한 사람은 치환 안 하고 바로 여기서 인수분해 시도해도 돼요, 이렇게. 요거 그냥 한뭉터기로 봐가지고, 아, 곱해서 마이너스 3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 된 수는 요렇게 두 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치환을 안 시키면은 한 줄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은 0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자, 그럼 이 녀석이 0이거나 이 녀석이 0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요게 0이다 쓰면은 요 분모 귀찮으니까 양변에 x 곱해서 정리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이제 x까지 곱해서 처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둘 다 인수분해는 안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냥 공식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2분의 자,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빼기 4c 해주니까 여기는 5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c 해주면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루트 3i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답 다 똑같이 나왔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진도는 상반 방정식까지 나갈게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업 페이스를 보니까 약간 숙제를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조절해서 요렇게 할게요. 주말에는 앞에서부터 복습 계속 쭉 나갈 거고, 네, 주말에는 베이직센으로 앞에서부터 복습 쭉 나갈 거고, 숙제로 오늘 진도 나간 부분의 베이직센도 선생님이 숙제로 같이 주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숙제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베이직센 페이지 적어 줄 테니까 책 안 가져온 사람들은 그 책에다가 책 안 가져온 사람들은 적어 놓으세요. 자, 숙제는 베이직센 102쪽부터 107쪽까지 풀면 되겠습니다. 102쪽부터 107쪽까지. 베이직센 102쪽부터 107쪽까지 푸는 게 숙제고요. 네. 오늘 배운 내용이니까 쭉 풀다 보면 금방 풀릴 거야.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그 날선 유형 세트 암푸 문제들 좀 풀고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저거 숙제 베이직쌤도 자기가 지정해서 나는 거예요? 예. 이제 고등부부터는 이제 문제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너네들 이거 얘기 다 채점해 주려면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그게 있어. 중학교 때까지는 너희들 공부하기 싫으면 막 그냥 일 박지 베끼고 막 대충 해가지고 그냥 검사 받고 이러잖아, 그치? 예.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검사를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문제량도 굉장히 많고요.
선생님이 너희들 질문 받다가 시간이 다가 이 채점해 줄 시간이 없어 보통은. 예. 그래서 고등학교는 양심적으로 자기가 이제 쭉쭉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날순영 스타트도 오늘 배울 때까지 선생님이 숙제 내줄 테니까 이것도 같이 좀 하자. 그게 숙제가 되겠습니다.